공감은 좀 시대의 화두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공감해주면 좋은 사람 정도였는데 이제 그걸 넘어섰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은 회사에서도 생산성이라든지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협업에 있어서 큰 문제를 주기 때문에 이제 생존까지 간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뭐 이런 퀴즈가 있더라고요. 뭐 남자들끼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그 군대 1억 주면 다시 군대 가겠느냐. 카메라 감독님하고도 지금 가시겠습니까? 갑니다. 사실 아무도 1억을 줄 생각이 없는데 우리끼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또 뭐 어떤 이런 것도 있대요. 뭐 강동원 얼굴인데 뭐 빚이 2억이면 결혼하겠는가. 뭐 이런 거 했을 때 트위터에서 이런 게 짤이 있어요. 그런 거 묻지 마라. 강동원 얼굴이면 지금 나가서 동양에도 5억은 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막 이런 거를 막 들으면 우리는 막 맞아 하면서 공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공감의 큰 착각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공감한다라고 느끼지만 사실 우리의 공감 능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죠. 이거는 그 글을 쓴 사람이나 그 말을 한 사람이 너무 말을 잘해서 우리가 공감한 게 아니고 공감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공감에는 수동형과 능동형으로 나눠서 공감된 것인지 공감한 것인지를 조금 구분해야지 공감에 대한 이해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한다가 뭔지 봤더니 사전에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나와 다른 의견, 생각, 행동 등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맞아 하는 얘기 말고 사실은 나랑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공감 능력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 아니면 회사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방향성이 다른 사람, 또는 진짜 짜장면 먹고 짬뽕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나는 너무 짜장면이 먹고 싶지만 상대방이 짬뽕 먹고 싶어 하면 에이 지금 무슨 짬뽕 같은 소리 하고 있는 데가 아니고 아 너는 지금 되게 짬뽕이 먹고 싶구나, 뭐 뜨끈한 국물 같은 게 먹고 싶나 보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공감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공감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나는 그렇게 옳다고 느끼지 않는데 그렇게 공감해주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이제 제 멘토분이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민호야, 공감이랑 동의랑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하시더라고요. 공감한다고 해서 꼭 동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덥다고 느끼고 상대는 춥다라고 느끼면 넌 되게 춥다라고 느끼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고 춥다라는 사실에 동의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대화라는 마법이 시작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 누군가가 내 의견 자체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입을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만약 당신은 그렇게 느꼈군요 라고 존중을 해줄 때 우리는 서로 동등한 인격체로 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공감이 어렵다라고 생각되신다면 공감과 동의를 조금 구분해서 내가 다른 의견이라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느꼈구나 라고 먼저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고 내가 그렇게 존중을 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너는 어떻게 느꼈니? 하고 상대도 나를 존중해 주는 일이 생기고 그때 대화를 통해서 훨씬 더 싸움이나 어떤 무시가 갈 수 없었던 미지의 영역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근데 굳이 공감을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서로 사실 베스트는 나도 상대 존중해주고 상대도 나 존중해주는 거죠. 근데 그게 상대방하고 안 맞을 경우의 문제인데 아는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운전하다가 너무 화가 날 때마다 끼어들고 이런 사람 너무 싫었대요. 화내고 했었는데 한 번은 정말 너무 급해서 그 강변북로에서 차에서 똥을 쌌다고 해야 되나? 차에서 응아를 하신 그 다음부터는 차가 끼어들 때마다 저분이 많이 급할 수도 있겠구나. 저분이 지금 응아가 급할 삶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사고의 폭 자체가 달라졌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뭐 공감을 하기 위해서 역지사지 하자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또 인생의 재미난 부분이 우리 고통에 반드시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지인분 똥을 쌀 때는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끼어드는 사람 자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된 것처럼 사실 우리 삶에는 되게 설명할 수 없고 설명하고 싶지도 않은 비극들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 그 비극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앗아가지만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왕따를 겪으면서 정말 슬펐고 힘들었던 감정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디 가서 누군가가 외로워하고 혼자 쓸쓸하게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일지 조금 이해하게 되고 다가가게 되는 저의 인격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마법은 분명히 제 고통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그 사람 행복하게 해주자고 공감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천국이 펼쳐질 수 있죠. 저 지인분도 사실 그 사람은 정말 끼어든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진짜 이기적으로 끼어들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차는 지옥으로 변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 진짜 사실은 급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상상하는 순간 그 옳은 방향으로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공감하는 순간 그 차 안은 지옥으로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감을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이해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공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감의 시작 한번 상대를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